네, 알케미랩은 현존하는 검증된 기술만을 융합해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장치를 발명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왔고 언젠가 제대로 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성장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화 작업 중인 프로젝트는 모바일 앱으로 구현된 탈중앙화된 AI 헤지펀드 쫄보입니다. 쫄보는 인공지능 투자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운영하고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공개하여서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헤지펀드입니다. 여기에 소셜 기능이 더해져서 쫄보를 열심히 감시하면 할수록 매주 있을 쫄보 수익 공유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자율화된 언론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딥러닝 응용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 자체는 동종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에 기반한 확률론적 딥러닝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도 하고 또 마음 잡고 공부하신다면 자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입력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상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예전의 가격 흐름이 미래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딥러닝 모듈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딥러닝이라는 아이가 데이터라는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합니다. 네,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종사자분들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 같은 에러를 자주 경험하실 텐데요. 이건 엑셀 형태로 표현해서 데이터의 컬럼 수가 행수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행은 결국 날짜를 의미하는데 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날짜의 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시계열 데이터 예측 분야가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약 7년 전부터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분기 단위 데이터가 대부분이어서 행수가 너무 적습니다.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추려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약 30건 내외인데 30건으로는 그냥 전통적인 통계 분석이 인공지능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AI 기술은 자산운용사의 리서치 본부를 대신하고 있는 셈인데 5명으로 구성된 리서치 본부의 월 급여가 4천만 원 정도라면 저희 딥러닝 엔진은 서버비만 월 한 3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좀 막대먹은 계산이지만 재미로만 볼 때 4천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한 3,97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 적절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술적인 신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 중 하나가 인공지능 기술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재무학계에서 종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미래 위험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기반으로 운용된 펀드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래 불확실성을 예측합니다. 인공지능으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시계열 예측 분야는 아직 데이터 환경도 충분하지 않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공학보다 경제학, 통계학 등 사전에 공부해야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 대학생들도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둘씩 우리 쪽으로 꼬실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즉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투자 산업에서 인공지능은 정보의 비대칭을 돈으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A라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다고 할 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임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개미들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흘린 뉴스 기사나 분기 단위로 나오는 분기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언제나 한 발 늦습니다.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한국을 유독 사랑하셨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얼슨 교수님이 주장이셨죠. 저희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최근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은 정보가 없어서 비대칭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미가 기관보다 투자를 못하는 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하는 건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참 멋진데 사실 세련된 최적화 계산기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의 추상화는 결국 귀납적 추론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좋은 예입니다. 저는 사실 가수 소양의 엄청난 팬인데 일주일 내내 날밤을 지새우면서 덕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추천 목록이 소양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구글에다 개, 고양이, 인공지능 이런 단어들을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면 인공지능은 완벽할 겁니다. 그러나 우주라는 모집단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은 티끌만큼도 안 되고 우리가 데이터로 정량화한 집합은 그보다 더 작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역적인 사고가 부가가치가 더 있을 것이고 이건 결국 눈치의 영역입니다. 눈치가 요구되는 일들은 인공지능 도입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음악도 만들지 않고 그러냐. 기존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음악들을 그냥 최적화한 정도이고 또 이런 것들을 몇 번 듣다 보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요새 가장 핫한 분야인 이미지 검색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용하는 연관 상품 추천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들의 공통점은 사용자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한번 던져보고 아닌 많은 일종의 추천 서비스라는 점이죠. 고객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골라줬으면 하는 인간의 상충된 욕구와 찰떡궁합이 되기 때문이라 봅니다. 애매한 것을 해결해주면서 동시에 너무 해결해주지는 않는 그런 기술인 셈이죠.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가 오히려 부가가치가 되는 셈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첫 서비스 쫄보가 자리 잡게 되면 시계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국 정부가 공개하고 통계청 데이터를 시계열로 수집해서 분류해 놓는 공간입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누군가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미지 데이터 같은데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제가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데이터 수집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를 인터뷰하시는 것도 일종의 데이터 수집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없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우리 인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모든 정보의 근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 자동화가 보편화될수록 인간은 좀 더 인간다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금전적인 부가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용하기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가장 핫한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야입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곧 엑셀에서 딥러닝을 돌릴 수 있는 에드인도 출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더 사용하기 쉬워지고 있고 먼 미래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계산기에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알고리즘 개발자의 경우 기존에 하드 코딩을 해야 했던 복잡한 연산 모듈을 10줄 코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가 한때 인기였다가 요새는 다시 파이토치가 더 사용하기 쉬워지면서 파이썬 사용자들의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사용하기 쉬워지는 방향으로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야지 인공지능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VC나 정부 지원금 등을 받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억지로 끼워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넘을 수 없었던 산을 인공지능으로 넘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수기로라도 해당 산업에 진출해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